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습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자, 독서 습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죠? 책을 아이가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책을 좋아하지 않고 습관을 잡히게 만드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강제 독서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는지 제가 첫 번째 비결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책을 대여하지 않는다. 대여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거죠. 네, 책을 꼭 구매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두 번째는 아이한테, 요거 써놓을게요. 대여하지, 대여는 no. 네,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요, 사람들의 이름들 다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다, 구름빵을 예를 들어서 읽었다 그러면 그림 백희나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백희나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책을 좋아했다 그러면요, 작가별로 좀 사주시면 좋아요. 어떨까요? 삐약이 엄마라든가, 그래서 뭐 꿈에서 본 똥파리, 알사탕 이런 책들을 아이랑 구매해서 읽혀주시면 아이가 백희나 작가의 책에 대해서 느낌을 받게 돼요. 이거 이야기는 약간 따뜻한 것 같아요. 엄마, 슬픈 이야기가 슬픈 느낌도 왜 나지? 근데 좀 따뜻해. 되게 캐릭터들이 재밌어. 아이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와. 이런 얘기를. 좀 이상하고 오묘하기도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아이가 받으면 이 백희나 작가에 대한 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리고 어떨까요? 얘는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또 좋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탄소년단 앨범 나오면요, 듣지도 않고 사잖아요. 그죠? 믿고 듣는 노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작가도 아이들이 알려주시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독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실 책에 있어서 재미가 이 작가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가를 좀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 많이 요새 뭐 팬덤 많이 있죠. 요시타케 신스케 같은 경우도요, 엉뚱기발 발랄한. 그래서 이 사람 신간 나오면요, 애들 사주면요, 와! 신스케 책이다 하고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작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또 어떤 엉뚱발랄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셔라. 그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안녕달 작가도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안녕달 작가의 이런 책들, 그죠? 사람이 아닌 뭐 물건이나 음식들을 의인화해가지고 그림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림에 대해서 상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안녕달 작가, 뭐 최숙희 작가라든가, 좀 작가의 팬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어린 때부터 가능하니까요. 이런 작가 팬덤을 만들어 주셔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또래에 관한 또래 연작동화라고 표현할게요. 또래 연작동화 또는 또래 시리즈물이라고 하면 더 편하시겠죠. 네, 시리즈물 같은 거를 좀 구매해 주셔라. 요새 아이들이요, 만화책 너무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 제가 이제 이번 독서하면서 만화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끊지는 못하죠. 그죠? 줄일 수 있는지, 만화책 말고 이런 스토리책을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책을 좋아하게 될지 제가 방법 알려드리거든요. 그것까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는데요. 일단 아이들이요, 만화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얘랑 친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탐정 있잖아요. 얘랑 나 너무 친해요. 지금 이미 1편에서 친해졌어요. 그럼 2편에서 얘 2편이 나한테 궁금할까요? 안 해요? 그럼 나 친한데 봐야잖아요. 그죠? 즉 시리즈물은요, 아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요, 되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리즈물 연작 동화도 얘랑 일단 처음 친해져야 되잖아요. 처음 친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만화면 금방 친해지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어떤 거를 해줘야 처음에 잘 친해지느냐? 네, 바로 나랑 연령이 비슷한 애예요.
연령이 비슷한 애의 동화를 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준도 맞을 뿐더러 마음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얘는 또 다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에 대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랬는데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책이랑 친해져요. 근데 시리즈물 사줄 때 절대 한 번에 사주지 마세요. 네, 엉덩이 탐정도 우리가요 왜 그렇게 열광했는 줄 아세요? 하나씩 나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와,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물이 이미 다 나온 거를 사주시더라도 하나씩 사주셔야 아이들은 오늘 또 친구가 왔네? 오늘 또 이야기 궁금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 번에 쫙 놓으면요 이건 또 재미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시리즈물들이냐, 나이에 비슷한, 이거는 나이랑 비슷한 시리즈물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스토리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거는 봤다, 우리 애도 이거는 보더라 하거든요. 이것도 시리즈물이었어요. 13층 나왔다, 26층 나왔다, 39층. 네,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물은 아이들의 관심도를 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같은 연령대에 처음에 그러면 어떤 걸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막 그죠? 어머님도 고민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얘는요 지은이랑 호찬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화해하기 보고서 엄마랑 이제 싸움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는 1학년 2학년 아이가 이 아이는 이제 1학년 요번에 입학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뭐 세상에서 제일 센 우리 아빠라든가 뭐 슈퍼스타 우주 입학식, 그래서 지은이 호찬이 시리즈인데 은지 호찬이 시리즈인데 주인공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공감대를 아이들이 형성하고 굉장히 이제 이야기책 싫어했던 친구들이 나 은지랑 호찬이랑 되게 친한 친구 같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어.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시리즈가 다 나왔긴 했지만 내용도 되게 좋고 아이들 공감대 형성에도 되게 좋다. 그러면 조금 고학년들은 뭘 해야 되냐? 고학년들은 어떤 거예요? 예, 이런 시리즈물 되게 좋아요. 잘못 걸린 반장. 이거는 4학년에서 5학년 중학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리즈물이에요. 얘 하나를 딱 사주시고 네, 잘못 걸린 선생님 제일 유명했거든요. 이거 한번 딱 읽어보면은 아이가 재밌거든요. 네, 그러면요 얘랑 친해졌어요. 얘도 나랑 나이도 비슷해, 생각도 비슷해. 그러면은 하나씩 사주시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요 사실 이런 학년에 맞는 시리즈물들이 되게 많고요. 꼭 시리즈물은 아니더라도 학년에 맞는 책을 좀 구매를 해주시면 아이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뭐 축구 천재 이런 것도 저학년인데 축구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저학년 남자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럼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또래의 연작 동화 시리즈물을 보여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네, 하나는요 줄줄이 독서법이에요. 줄줄이 독서법. 독서법. 네, 줄줄이 독서법이에요. 줄줄이 독서법이 뭐냐면요. 아이가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막 편독을 해요. 공주책만 본다든가, 공룡책만 본다든가, 뭐 만화책만 본다든가. 그런데요, 줄줄이 독서법을 해주시면 그걸 약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줄줄이 독서법.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건요. 네, 이거요. 레드슈즈. 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드슈즈 영화를 딱 봤더니 애가 레드슈즈에 그냥 확 빠졌어요. 엄마 나 레드슈즈 너무 영화 재밌게 봤어. 그러면 여기서 딱 끝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레드슈즈에 관한 책을 어떻게든 인터넷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상물로 봤어요. 그러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얘랑 이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재밌게 읽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멈춰주면 이것만 좋아하는 거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뭐 잘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조금 확장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확장을 어떤 거로 해주시냐면 네, 얘랑 줄줄이에요. 줄줄이. 제가 줄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비슷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드슈즈, 엄마, 나 봤더니 이거, 백설공주 이야기랑 비슷하더라? 그럼 백설공주 아이랑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연계해서 봤다는 거죠. 줄줄이 사탕이죠. 야,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없어? 엄마, 빨강이니까, 아이가 생각 못하면 엄마가 먼저 얘기해. 우리 빨강이니까, 같은 빨강이니까 빨간 모자 한번 읽어볼까? 네, 근데 하루에 이걸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 레드슈즈랑 이게 친해졌어요. 그럼 오늘은 빨간 모자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빨강 백설공주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빨강 모자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독서를 연계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사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식물도감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줄줄이 독서법을 하게 되면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는 고학년 친구가 중학년이에요. 중학년 친구가 소나기를 읽었어요. 소나기를 읽었더니 이 책을 읽더라고요. 마지막 잎새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왜 이거를 읽다가 이거를 읽었어?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권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여주인공이 되게 슬프게 죽었지만 이 마지막 잎새는 이 주인공은 마지막 잎새를 희망을 안고 살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 그럼 굉장히 훌륭한 독서가 되고 책을 줄줄이 사탕처럼 읽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엄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야, 소나기 이게 시대 배경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일제강점기일까? 조선시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집에 역사책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두 개를 골라왔어요. 대한제국과 근대개혁인가? 급변하는 대한민국인가? 이 둘 중에 하나 같아.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얘가 엄마 보니까 대한제국은 너무 옛날이고 급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여주인공네 집 사업이 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마지막 잎새를 봤어요. 마지막 잎새를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화가를 보니까 갑자기 고흐가 생각이 났어. 화가에 대한 책을 또 위인전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도서나 이런 거를 줄줄이 사탕으로 연계해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연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또 비결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봤는데 저것 때문에 봤는데 책을 아직 안 좋아해요. 그러면요. 제가 또 3편에서 마지막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되셨나요? 그럼 별표 탑8!